자, 오늘 선생님이랑 배우게 될 단어는 이제 세 번째 단원인데, 그 방정식, 2차 방정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기존에 배웠던 것들을 뭘 배웠냐면, 우리가 이제 실수, 무리수를 포함해서 실수라는 걸 전부 다 배웠고, 그 다음으로 우리가 뭘 배웠냐면, 곱셈 공식을 배웠고, 그 다음에 이제 인수분해를 배웠잖아요. 그쵸? 이런 그 일종의 흐름 같은 게 사실은 이 2차 방정식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선생님이 초반에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수학의 꽃은 함수라고 하죠. 그래서 2차 방정식을 배우는 목적은 2차 함수를 푸는 데 있다 라고 이해하시는 게 좋고, 우리가 이 앞에서 필요한 것들은 이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 나아가서 뭐 2차 부등식까지를 놓고 봤을 때 그걸 배우기 위해서 앞에 걸 천천히 배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 한번 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일단 2차 방정식 오늘 배우게 되는 게 2차 방정식인데 2차 방정식의 첫 번째 정의가 뭘까? 라고 말하면 정의가 뭘까라고 얘기하자면 이런 거죠. x에 대한 2차식이 0일 때, 이럴 때 2차 방정식이라고 해요. 이걸 우리 2차 방정식이라고 풀어요.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러면 2차 방정식의 구조라고 얘기할 건데, 자, 이거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2차 방정식의 구조. 그러니까 2차식의 구조는 우리 이렇게 배웠죠. 2차, 1차, 상수는 0 이렇게 배운다고. 맞아. 그런데 죽어도 뭐는 0이 A가 0이 아니어야죠. 선생님이 사실은 요거를 2차 이하의 식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왜냐면 A가 0이면 1차가 될 수도 있고 B마저 0이면 그냥 상수항이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이 0을 빼더라도 요건 2차 이하의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2차 방정식이려면 A가 0이면 안 되죠. 그러니까 중학교 3학년 수준에서 이게 졸라게 어렵게 나온다면 여기서 A가 0이게 아니게를 따질 수 있는 문제를 낼 수도 있긴 해요. 잘 안 나오지만, 그지? 그래서 나중에는 이런 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더라도 계속 등장하게 되니까 그냥 아예 지금부터 2차 이하의 구조에서 A가 0이 아니어야만 2차식이다 라는 걸 그냥 챙겨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됐습니까? 자,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야. 야, 너가 2차는요 2차 1차 상수의 구조라면서 라고 말했는데, 앞전에 선생님 수업할 때도 얘기했지만 선생님 2차항밖에 없네요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1차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개수가 멀어서 그래서 쓰지 않았을 뿐이다 라고 받아들이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구조가 전부 필요한 형태가 있는데 나중에 가면은 있어요. 그럴 때는 그냥 개수가 0이다 라고 그냥 자리를 채워주셔도 무방합니다. 됐죠? 근데 지금은 뭐 그런 내용이 나오진 않을 거니까 그냥 쓸 필요가 없어서 안 쓴 거군요 라고 생각하는 것이 좋겠다. 됐습니까? 자, 이게 2차 함수의 구조입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이런 얘기 많이 할 건데, 그래서 요때 요 식을 x에 관한 식이라고 하죠. x에 관한 식이라는 이런 뭐라고 그러지? 영어에서 보면은 대명사 같은? 그쵸? 고유명사? 그러니까 x에 관한 식 하나, 이런 표현이 그냥 이렇게 쓰시면 돼요. fx라고 씁니다. 그러니까 fx는 사실 뭐라고? x에 관한 식을 얘를 매번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요 이렇게 얘기하기 귀찮은 거야.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별명을 하나 붙였다, 그 정도 수준의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 fx가 어떤 구조에 나오느냐에 따라서 는 0 붙으면 뭐예요? 방정식이고, 는 y가 붙으면 뭐야? 함수가 되는 거고,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면 뭐가 돼요? 부등식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fx는 뭐라고요? x에 관한 식이다 라고 일단 받아들이시는 게 좋겠어요. 됐습니까? 우리가 이제 말하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 2차 방정식이에요. 그럼 얘가 시험에 만약에 등장한다면 어떻게 나오냐면, 다음 중 이런 진입 판정, 그러니까 맞니 거짓, 참 거짓을 구분하는 문장에 대한 문제가 하나는 나오는데 그게 좀 어렵죠 라고 말할 건데, 그러니까 2차 방정식인 것은 이라고 물어볼 겁니다. 아마 책에서. 그러면 봐,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1은 x제곱 마이너스 5 이렇게 나왔어. 자, 얘가 2차 방정식일까요? 선생님 2차항이 있는데요. 2차항이 있어? 그런데 얘가 넘어가면서 어떻게 돼요? 사라져. 그쵸? 사라진단 말이야. 이러면 2차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1차식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진입한정 문제는 항을 다 이항해서 동류항 정리를 끝마쳤을 때 살아남아 있는 항 중에 가장 높은 차수를 그 식의 차수라고 얘기해 줍니다. 이해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x에 x제곱 플러스 x 뭐 이렇게 돼 있고 여기가 뭐 x 3승 이렇게 돼 있다. 그럼 얘는 3차식입니까? 아니야. 이렇게 곱해서 2차인데 3차가 소거되니까 가장 끝까지 살아남는 항이 뭡니까? 그렇죠. 그럼 얘는 몇 차식이라고 할 수 있어? 그렇죠. 2차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받아들여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됐죠? 여기까지.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설명을 해드릴 건데 근 또는 해. 근해. 근해는 아니고요. 근 또는 해라고 불러요. 그죠? 자, 근 또는 해. 자, 그럼 근이 뭘까? 근이 뭘까라고 얘기하면 이거는 이제 그냥 의미상으로 모르지는 않을 건데 그러니까 정확하게 어떤 건지 설명을 못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해 줄 겁니다. 근 또는 해는 그냥 쉽게 갈게. x에다가 2를 뺐더니 0이 된대. 그죠? 그럼 물론 이걸 가지고 마이너스 2 넘겨가지고 그쵸? 이항해가지고 x가 2라는 거 나도 알죠. 그런데 이제 이런 거야. 이 x를 우리는 이제부터 뭐라고 부를 거냐면 어려운 말로 중요하진 않은데 지금 뭐 변수라고 불러요. 변하고 있는 거. 그러니까 나의 몸무게는 변수일까 상수일까? 내가 몸무게가 고정돼 있어? 변하지. 내 몸무게가 변할 거 아닙니까? 심지어 저기 가서 하고 오면은 한 진짜 0.5kg도 줄 수 있을 거야. 그지? 맞아? 그리고 많이 먹으면 어때? 다음날 또 찔 수도 있고. 그냥 변수잖아. 변하고 있죠. 그지? 그러니까 이 x는 그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날짜는 변수일까 상수일까? 변수죠. 그쵸? 오늘이 뭐 예를 들어서 1일이면 내일은 그렇게 변하고 있는 거죠. 맞아? 그럼 상수인 것도 있어요. 우리한테서. 손가락의 개수는 변수야 상수야? 이것도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상수이길 바랍니다. 알겠죠? 손가락의 개수가 변하면 안 되지. 그런 사고가 없길 바래. 그래서 느낌이 좀 와닿았어야 돼. 그러니까 계속 변하고 있는 무언가를 뭐라고 한다? 변수고 그걸 대표해서 x를 쓴 거고 여기에 있는 변하지 않는 숫자를 보통 상수라고 해요. 그러니까 문자가 모두 다 변수일까? No! 아닙니다. 문자가 모두 다 변수는 아니지. 그러니까 변하고 있는 숫자를 변수라고 할 거예요. 근데 이 변하는 숫자가 이제 변화시켜 보면서 이 식이 참거짓이 되는지를 볼 건데 방정식 여기서 우리 확실하게 개념을 잡고 가자. x가 만약에 0이라고 해봐 얘들아. 그럼 0에서 2를 빼면 0일까? 아니죠. 그러니까 x가 0일 때는 이 식이 거짓이 돼요. 그런 다음에 이거 초등학교 1학년 때 이렇게 했을 거야. 초등학교 6학년 때. 그럼 x가 1이라면 얘도 성립하지 않죠. 그래서 x가 만약에 2라면 성립하네. 참이 됐어. 그 다음에 x는 뭐가? 3이라고 하면 거짓이겠죠. 계속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 사실은. 자, 봐. 그러면 이 x가 촥 하고 계속 바뀌는데 어디에서만 참을 이루고 있어? 2라는 특정 값에서만 참이라고 이 식을 참으로 만들고 있죠. 그걸 우리는 뭐라고 불러? 근해라고 부릅니다. 근 또는 해. 됐습니까? 근 또는 해. 그러니까 방정식이 뭐? 방정식이 참이 되게 하는 x값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근 또는 해라고 하고 방정식을 푼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그 값을 찾아내는 것을 그 방정식의 근을 찾아내는 것을 그 모든 행동을 뭐라고 한다? 방정식을 푼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식의 구조와 성질에 따라서 방정식을 푸는 방법은 좀 다양하겠죠. 맞아? 그래서 우리 중학교 2학년 때는 어떤 형태를 배웠냐면
1차인데 문자가 두 개인 상태를 배웠죠. 연립방정식이라고 하는 걸 배웠단 말이야. 네, 맞아요. 그죠? 네. 괜찮아. 뭐, 그쵸. 괜찮아요. 근데, 그쵸. 근데 지금은 미지수는 한 개인 2차 방정식인 걸 배울 거야. 그러니까 풀이가 조금은 어떨까? 다르겠지.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뭘 배웠어요? 인수분해라는 걸 배웠어요, 사실은. 자, 그 다음에, 내가 뭐 설명하려고 그랬는데, 방금 설명하려고 했는데, 너가 대답 못해서 까먹었어.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방정식이 차비되는 X값을 우리 뭐라고 한다? 근이라고 합니다. 됐습니까? 자,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자, 잘 생각해야 돼. 엄마가 옷을 사왔어요. 왜 사왔을까? 입으라고 사오죠. 맞아? 엄마가 간식을 사왔어요? 먹으라고 사옵니다. 그러면 식상하다? 아니, 식에서 방정식이라는 것을 대충 주고 근을 줬을 때 왜 줄까? 라고 물어봤을 때 이게 너무나도 기본적인데 학생들이 조금은 놓치는 경향이 있어. 너무 기본적이고 쉬워서. 그럼 근이 나왔다는 얘기는 뭐야? 대입하라는 얘기가 돼요. 이해되십니까? 대입. 그래서 여기서 대입하면 뭐가 돼요? 그 등식이 참으로 성립합니다. 바뀌진 않아. 식이 바뀌진 않고 대입을 했을 때 그 값이 참이 되면서 성립한다 라고 얘기해 주시면 되겠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그래서 근을 딱 보자마자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뭐야? 대입입니다. 알겠어? 근이 왜 나온다고요? 대입하라고 나오는 거야.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가서 방정식의 풀이에 가서 그 인수분해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그때 가서도 또 설명할 것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딱 이 정도를 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 건데, 자 봅시다. 자 841번이에요. 자 이게 이제 시험에 나올 만한 내용 중에 하나. 그치? 자 x에 대한 2차 방정식을 보기 위해서 모두 고른 것은 뭘 고르라고 했어? 2차 방정식을 고르라고 했죠. 아 그래서 선생님 요 얘기도 좀 하고 싶은데 요걸 못했어요. 잘 봐. 방정식은 식의 종류가 있죠. 여러분들이 배우는 식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등식과 부등식으로 나뉘어요. 그러면 방정식은 뭘까? 어떤 식일까? 무조건 등식입니다. 방정식은 예를 들어서 x 플러스 1이 등식이냐? 라고 말하면 얘는 함수에 가깝지 등식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방정식이라고 부르진 않아요. 그래서 방정식은 무조건 어떻게 나와야 돼? 등식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방정식의 진입 판정을 물어볼 때 다음 중 2차 방정식인 것은 이렇게 물어볼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무조건 시험에서 첫 번째 뭘로 걸러? 등식이 아닌 거를 다 지우시면 돼요. 등식이 아니면 방정식이 아니야. 방정식은 등식입니다. 그럼 등식이 아니면 방정식이 아니겠지. 따라서 등식이고 두 번째는 식정리를 통해서 최고차를 확인하시면 돼요. 최고차가 몇 차면 되는 거야? 2차면 됩니다. 자, 이렇게 문제를 풀 건데, 자, 그러니까 기억은 아니야. 왜 아니야? 등식이 아닙니다. 고민할 건덕지가 없어요. 근데 잘못 풀면 이거를 2차야 이러고 나서 맞다고 해버리면 틀리는 문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지금 보니까 이 5x제곱이 없어질까 안 없어질까? 안 없어져요. 그럼 얘는 2차식이 무조건 맞아요. 등호도 있고. 다른 건 고민하지 마십시다, 우리. 그 다음에 얘는요 3차가 보여. 그런데 여기 이렇게 하니까 x3승 나오면서 없어지죠. 그런데 이렇게 하면서 마이너스 x제곱 나오니까 얘도 2차식은 맞아. 그쵸? 맞아? 다른 건 고민할 필요가 없죠. 3차항이 없어지고 2차항이 남아있는지만 고민하시면 되죠. 자, 여기는 분모에 x가 들어가 있죠. 이건 다항식이 아니에요. 아예 차수를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알겠죠? 자, 따라서 다항식의 정의가 숫자와 문자의 곱으로 나타내어져 있는 식이라고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분모에 이렇게 x가 쳐들어가 있다? 이거는 다항식이 아닙니다. 다항식이 아니야. 그래서 분모가 들어가 있는 것도 어떻게 해주시면 돼요? 그냥 바로 삭제해 주시면 됩니다. 뭐 물론 양변이 없어진다? 그렇게는 내진 않을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그렇게 내진 않을 거니까 분모가 들어가 있다? 그러면은 거짓이야. 일단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2x제곱이 있는데 여기 보니까 2x제곱이 나오죠. 그러니까 2x제곱 어떻게 돼? 삭제되면 2차는 아니겠지. 맞아?
얘가 몇 차인 게 중요한 게 아니야. 2차가 아니라는 것만 찾으시면 되는 거죠. 방정식의 근이 뭐야? 근이 있어 없어가 아니야. 그냥 2차 방정식이냐가 중요한 거죠. 등식인지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식 정리해서 최고차를 남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최고차 2차인 걸 확인하면 되고, 만에 하나 분모에 x가 들어가 있다. 걔는 너네가 말하는 1차, 2차, 3차를 말할 수 없는 방정식입니다. 지워주시면 돼요. 맞아? 네. 답은 뭐야? 3번. 그렇죠. 니은디귿 3번 체크하시면 되겠죠. 자, 요 문제 정말 시험에 많이 등장하기도 해. 그래서 요걸 가지고 전부 다 전개하고 계산하시면 혹여라도 시간을 너무 뺏길 수 있으니까, 자, 선생님이 말해주는 판단 기준만 정확하게 확인하시고 정리하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죠? 넘어갑시다. 자, 볼게요. 845번입니다. 다음 중 괄호 안에 주어진 수가 2차 방정식의 해인 것은 이라고 나와있죠. 해 왜 나왔다고요? 해가 나왔어? 일단 대입하자. 맞니? 대입하면 뭐가 된다고요? 참이 된다. 그죠? 성립된다. 참이 된다. 성립된다. 자, 잘 봐. 3을 집어넣으면 0이 나오네요. 네. 자, 3을 여기다 집어넣었더니 얘는 2가 되고 얘는 6이 되니까 아니야. 거짓말 나쁜. 이제. 나 마이너스 5를 집어넣을 건데 마이너스 5를 제곱하면 25에다가 5 더하니까 30이 나와야지 왜 0이 나오니? 그지? 네.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을 겁니다. 그냥 집어넣으시면 돼. 마이너스 1을 제곱한 다음에 빼기 마이너스라니까 2는 맞아? 이게 마이너스 3이고 얘는 0이네? 0이네? 이것도 아니야. 성립하지 않아요. 참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1 대입하면 어떻게 되죠? 1 빼기 7 더하기 6은 0이 나오네. 얘는 참이야. 따라서 4번이 답이겠죠. 됐습니까? 자, 뭐 한다고요? 대입. 됐습니까? 성립. 근. 해. 방정식. 오케이? 넘어가겠습니다. 자, 850번이에요. 자, 2차 방정식 2x제곱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2a 플러스 1은 0에 한근이 x는 1이래. 이때 상수 a 값은 이라고 돼 있어요. 자, 뭐 하라고요? 대입하라고요. 자, x자리에다가 뭐 집어넣어? x자리에 1을 대입하시면 되겠죠. 자, x. 사실은 선생님 이렇게 얘기해 줄게. fx가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나와 있을 때, 자, x에다가 1을 대입하세요를 함수처럼 표현하면 이거죠. 사실은 f에다가 1 집어넣으세요 이거거든. 자, 그럼 x자리에 1이 들어가면 어떻게 나와? 라고 말하면 a 더하기 b 더하기 c야. 그래서 1 대입한 건 의미가 있어요. 유의미합니다. 의미가 있어. 뭐야? 개수의 총합이야. 뭐라고요? 개수의 합이야. 자, 이 1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굉장히 있어요. 나중에 많이 쓰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지금 알아놓고 가는 게 좋은 게, 우리가 1을 놓고 봤을 때 1을 진짜 대입해도 되는데 1이네. 그냥 개수만 다 더해야겠다. 라고 생각하는 게 더 편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F에 0 집어넣는 건 의미가 있을까? 그렇죠. 뭐만 나와? C만 나와요. 이걸 우리는 뭐 Y절편이라고도 하고, 뭐, 상수항이라고도 합니다. 그치? 자, 그래서 1을 대입한 거 또는 0을 대입한 건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자, 근데 별내용은 아니지만 좀 알아두시기 바래요. 자, 1번. 자, X에다 1 대입할 거니까 그냥 개수 쭉 더할 거예요. X만 쭉 날리면 돼요. 그러면 뭐야? 2,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A 플러스 1은 0 이렇게 성립하겠죠. 자,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A니까 마이너스 3A이고, 마이너스 3A이고, 너무 암산을 빨리 하면 안 되겠죠? 2 더하기 1은 3이죠. 는 0이니까 우리 마이너스 3A를 넘길 거야. 그쵸? 그래서 3A는 3이고, 아하, 따라서 A는 얼마야? 아이고, 잘한다. 1입니다. 답은 그래서 4번 체크하시면 돼요. 됐어? 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근 왜 준다고요? 대입하라고. 됐습니까? 넘어갑시다. 자, 봅시다. 자, 854번. 자, 2차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3은 0의 한근을 x는 알파라고 한답니다. 한근이 알파네.
다음 중 옳지 않는 것은, 자, 그러니까 근을 대입하겠죠. 자, 사실 근을 2차 방정식은, 그러니까 1차 방정식은 근이 하나죠. 그래서 그냥 알파라는 표현을 쓸 필요가 없었어. 근데 2차 방정식은 근이 두 개잖아. 근데 지금 보니까 뭐야? 2차 방정식의 구조를 나타낼 때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나타내죠. 이미 a, b, c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 로마자에서 이제 그 글자를 빌려옵니다. 그래서 근이 두 개일 때 우리는 이래서 이제 앞으로는 x를 알파, 베타라고 쓰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3차 방정식이 나오면 감마까지 나옵니다. 4차는 선생님 델타 나와요? 델타도 나옵니다. 그래서 근데 뭐 여기까지만 좀 알면 돼요. 지금은 이제 알파, 베타는 앞으로는 계속 쓰일 거니까 A, B와 알파, 베타는 다르다는 거 알겠죠?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죠? 모양도 살짝 다르지? 알파. 그래서 그냥 근이라고 생각하시고 문자라고 생각하고 뭐 하면 돼요? 대입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입하니까 알파 대입해서 제곱할 거니까 뭐라고 쓰면 돼? 알파 제곱, 그죠? 마이너스 5알파 플러스 3은 0, 그죠? 요거 찾아주면 돼요. 1. 그렇죠. 1번. 맞습니까? 네. 근데 옳지 않은 것이래요. 여기 봐. 그렇죠. 봐. 그러면 얘는 뭐야? 얘는 뭡니까? 야, 이거 뭐야? 라고 말하면 알파 제곱 마이너스 5알파가 뭡니까? 마이너스 3이죠.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부호를 바꾸니까 얘가 지금 다시 쳐다보면 마이너스 알파 제곱 플러스 5알파. 그러니까 내림차순으로 한 번만 정리해 주시면 돼요. 헷갈리면. 그럼 여기서 지금 부호가 바뀌고 있죠. 네. 부호가 다 달라졌잖아. 눈치채야 돼요. 그지? 그러면 감각적으로 마이너스 알파 제곱 플러스 5알파는 얼마라고 풀 수 있어? 3이네. 그래서 여기다 3 집어넣어주면 7 나오죠? 얘도 참이야. 네.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알파 제곱 마이너스 5알파가 마이너스 3이죠. 근데 얘를 지금 쳐다봤더니 얘 무슨 짓을 했을까? 2 곱했네. 네. 그럼 2 곱하면 얼마가 돼요? 뭐 의미 없는 짓을 계속 하고 있죠. 맞습니까? 자, 물론 이렇게 가셔도 됩니다. 꼭 이렇게 풀지 않고. 그럼 얘를요. 3알파 제곱 마이너스 15알파인데 5가 넘어와서 뭐로? 플러스 5가 0이죠? 이때 3으로 나눌 수 있어요. 그럼 얘를 3으로 나눠주시면 어떻게 되냐면 알파 제곱 마이너스 5알파 플러스 3분의 5가 0이니? 아닌데? 알파 제곱 마이너스 5알파 플러스 3이 0인데요? 그쵸? 그쵸?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참이려면 얘가 5가 아니라 마이너스 5였어야 돼. 그래서 15가 될 수 있게끔. 그쵸? 그러니까 답은 몇 번일까? 4번이 답이다. 그 다음에 여기 봐. 얘가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뭐 산술기하 평균이라든지 곱셈 공식의 변형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그러니까 모르는 얘기지만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구조를 나타내요. 요럴 때. 그러니까 2차식의 구조는 2차, 1차 상수죠. 그럼 x가 지금 0이 아니라는 것도 확인이 돼. 0, 0 아니죠. 왜? 3이 0이 아니니까. 그럼 이때 x로 양변을 나눌 수 있다. 맞습니까? x로 양변을 나누면 2차식은 뭐가 돼? 1차가 되고 1차항은 상수항으로 바뀌고 상수항은 x로 나누니까 x분의 3은 0 이렇게 정리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짓을 한 다음에 가운데 있는 이 숫자를 넘깁니다. 그래서 x 플러스 x분의 3이 뭐야? 5니? 라고 물어보는 거죠. 마찬가지로 알파, 베타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걸 알파로 나눠주시면 이게 나올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 내용을 유도하든 아니면 이 내용을 갖고 얘를 만들던 눈여겨보셔야 되는 내용이 될 거예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거 알겠죠? 못 알아보는 경우가 많아서 강조해 주는 겁니다. 알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몇 번? 4번 체크하시면 되겠죠. 자,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보이죠? 숫자를 넘기기도 하고 알파로 나누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숫자를 곱하기도 하고 맞습니까? 자, 정리할게요. 자, 여기 봅시다. 자, 오늘 선생님이랑 배우게 될 내용이 뭐냐면 2차 방정식의 풀이입니다. 뭐라고요? 그렇죠. 2차 방정식의 풀이를 배우게 될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2차 방정식의 풀이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인수분해로 푸는 방법이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인수분해를 왜 배웠다고요? 방정식 풀려고, 그지? 배웠어, 그죠? 그래서 인수분해를 하기 위해서 방정식을 인수분해로 푼다는 얘기가 뭐냐면 잘 봐. 첫 번째, 우리가 이제 실수의 성질을 좀 알아야 되거든요. 잘 봐. A랑 B를 곱해서 0이 나왔다. 이게 무슨 소리일까? 이걸 의미를 생각해 봐야 돼. A 곱하기 B가 0이래. 그렇죠. A는 B 둘 중 하나가 0이다. 그걸 이제 한국말로 좀 어렵게 표현하면 수학적 표현으로는 A 또는 B가 0이다 라고 씁니다. 맞아? 근데 이게 조금 모순이, 그러니까 이게 약간 좀 어려운데 A 또는 B가 0. 맞아? 그러면 잘 봐. 얘가 이제 뜻하는 표현이 이거야. A가 0이거나 또는 B가 0이다 이 얘기거든. 근데 수학에서 또는이라는 얘기는 이런 거죠. 자, 선생님이랑 같이 김밥 천국에 갔어. 김밥 천국 선생님이 종우야 먹고 싶은 거 먹어 그렇게 얘기했어. 내가 이렇게 얘기했죠. 참치김밥 또는 소고기김밥 먹어 라고 했어. 그러면 이 말은 참치김밥을 먹거나 참치김밥만 먹거나 아니면 소고기김밥만 먹어로 와닿게 되죠. 근데 수학에서는 이 또는이라는 표현이 그쵸? 둘 다 동시에 0이어도 상관없는 표현이거든. 그러니까 이 또는이라는 표현이 한국말로 옮기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건데 or 이라고 나오는 거잖아. 그래서 얘를 정말로 잘 해석하려면 잘 봐. 어려운 표현이야. A가 0이거나 B가 0이 아니고 그죠? 그 다음에 A가 0이 아니면 B가 0이어야 되고 그죠? 그 다음에 A가 0이고 B도 0이어도 돼. 요 세 가지 내용을 다 담고 있는 표현이 이거야. 그러니까 이걸 보고 이렇게 해석하는 것도 좋아요. 그런데 정말로 나중에 수학을 잘하는 사람이 됐을 때 요 내용을 뭐라고 쓸래? 그럼 A 곱하기 B가 0이네요 라고 쓸 수도 있는 거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그러면 누구도 A가 0이거나 B가 0이거나 둘 다 0이거나. 자,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는 0이야. 자, 여기서 숫자를 막 집어넣어서 풀라고 하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때 인수분해를 왜 하냐면 우리는 잘 봐. 앞으로 이걸 되게 명심하셔야 돼요. 이거 너무 중요해. 우리 중학교 1학년 때 그 고사리 손으로 방정식 배웠을 때 1차 방정식 배웠죠. 그러니까 1차 방정식은 어렵게 얘기하자면 ax 플러스 b는 0 졸라 어렵죠. a가 0이 아닐 때. 그럼 x는 어떻게 풀어? a분의 마이너스 b 해가지고 마이너스 a분의 b 이렇게 풀거든요. 그러니까 1차 방정식은 풀 수 있어요. 누가? 사람은. 그런데 문자가 두 개면 풀 수 있어? 없어? 문자가 두 개인 건 못 풀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 가감법, 대입법, 그 시계 변형을 통해서 뭐야? 문자를 하나 소거하죠. 그러니까 문자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에서 문자를 하나 없애면 문자가 한 개인 1차 방정식, 즉 중학교 1학년 과정으로 바뀐다는 얘기 아닐까? 그래서 풀 수 있어집니다. 그런데 2차 방정식도 풀까 못 풀까? 못 풀어요. 그렇죠? 그래서 뭐로 보는 거야? 인수분해를 통해서 1차 두 개로 쪼개는 겁니다. 1차 두 개로 쪼개는 거야. 자, 그래서 2차 방정식의 풀이의 첫 번째가 바로 이 인수분해가 될 수밖에 없죠. 왜? 2차가 아니라 1차 두 개로 풀 거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고2, 고3 올라가도 고1, 고2, 고3에서도 똑같아요. 문자의 개수가 두 개면 하나 소거해야 되고 물론 특이한 케이스도 있긴 해요. 그 다음에 차수가 높으면 어떻게 해야 돼? 쪼개야 됩니다. 인수분해를 무조건 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고등학교 수학까지야. 그러니까 고민은 항상 이렇게 하는 거야. 문자를 어떻게 줄일까? 차수를 어떻게 낮출까가 됩니다. 알겠죠? 여기서 꼭 배웠으면 좋겠어. 자, 그래서 얘를 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되죠?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2는 0이겠죠? 맞아? 그러니까 이거 곱하기 이거가 0이란 얘기는 얘가 0이거나 얘가 0이란 얘기죠. 그래서 답을 쓸 때 뭐라고 쓰면 돼? x가 1이면 0이죠. 이해돼? 잘 봐. 그러니까 이 얘기인즉슨 x-1이 0이거나 또는 x-2가 0이란 얘기죠.
그쵸? 그래서 이게 0이 되는 x값을 찾아주시면 x가 뭐? 1 또는 x는 2라고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잘못 쓰면 x는 1 또는 2. 선생님 앞으로 이렇게 쓸 건데 모든 참고서, 모든 교과서를 보면 답을 이렇게 씁니다. x는 1 또는 x는 2라고 쓰기 때문에 혹시라도 서술형 평가 주관식 답을 쓸 때는 x는 1 또는 x는 2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어떤 학교는 x는 1, 쉼표 2라고 쓴 걸 다 틀렸다고 한 경험도 있어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 뭐냐면 1, 그리고라는 뜻이 조금 있기 때문에 이때 이렇게 쓰시는 거는 이제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그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시비를 걸려면 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답을 쓸 때는 어떻게 쓴다? x는 1 또는 x는 2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푸는 방식이 우리가 인수분해를 통해서 방정식을 푸는 방법이고 방정식을 풀 때 가장 기본적으로 뭐 한다고? 인수분해. 왜? 2차는 풀 수 없어서 두 개를 곱해서 0이라는 건 얘가 0이거나 얘가 0이라는 얘기지. 그죠? 그렇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정리하고 문제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859번 다음 중 2차 방정식 중에 해가 x는 마이너스 4 또는 x는 3분의 1인 것은 이거죠. 맞습니까? 자, 봐. 자,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할게. 자, 이렇게 얘기했었죠. 선생님이. 그는 첫 번째 어떤 관점이 있었어요? 대입을 하는 성립한다라는 관점이 있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가 있어? 인수의 관점이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잘 봐. x 빼기 1이 0이라는 건 x가 1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x가 1이라는 근을 가지려면 반드시 1이 이항된 x-1이 뭐로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인수로서 존재해야 된다는 얘기가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나? 진짜 이게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다시. 그러니까 x가 알파야. 그러면 알파를 대입하면 성립해요 라는 얘기가 되기도 하지만 x-알파가 인수야 라는 얘기랑 같다고. 자, 그러니까 잘 봐. 정리를 딱 해줄게. 진짜 중요합니다. 이게 진짜 나중에 정말 이게 정말 그러니까 막 쓸 수 있어서 그래. x가 베타야. 그러니까 두근이 알파와 베타래. 그 얘기는 뭐냐면 x-알파와 x-베타가 반드시 인수다 이 얘기고 마지막에 처리할 때 뭐만 해주면 되냐면 맨 앞이 뭐였는지 모르니까 그냥 숫자 하나만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죠? A 맞아? 다시 잘 봐. 야, x 빼기 1은 0의 근이 뭐죠? 2x 빼기 2는요? 3x 빼기 3은요? 4x 빼기 4는요? 5x 빼기 그만해?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면 여기에서 지금 2를 곱했지. 그런데 근이 똑같잖아요. 변하지 않죠. 그러니까 방정식은요, 이 전체적인 방정식에다 2를 곱한다고 해서 다른 식이 되는 게 아니야. 그냥 눈속임일 뿐입니다. 이해되니? 그래서 마지막으로 맨 마지막에 어떤 숫자를 곱하든지 이 방정식은 바뀌는 게 아니다 라는 표현에 자유도를 하나 주는 겁니다. 이해되니? 이해돼. 자, 그러니까 좋아. 선생님 이제 알겠어요. 그러면 잘 봐. 그러면 해가 x는 마이너스 4래. x는 마이너스 4라고 셔! 그러면 그는 인수가 뭐라고? x 플러스 4가 무조건 인수란 얘기. 되니? 자, 그 다음에 x가 3분의 1이 인수라고? 아니, 근이라고? 그럼 뭐가 인수야? 3분의 1이 인수인 거야.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만들 때 봐봐. x 플러스 4,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3분의 1은 0 일단 써주시면 돼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분수가 지금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뭐는 곱해줘도 돼? 여기다가 3을 한번 곱해줘도 됩니다. 3을 요 안으로 쓱 넣어주면 어떻게 돼? x 플러스 4, 3x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앞에 뭐 마이너스 붙여도 됩니까?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찾을 건 x 플러스 4가 보이냐 이거죠. 어디 있어요? 여기 있네.
3x-1도 보이십니까? 여기 있어요. 그래서 답은 3번 체크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걸 되게 가장 바보 같이 풀면 뭐야? 마이너스 4 대입해보고 3분의 1 대입하는 게 아니라 반대로 근을 가지고 뭘 만드는 거야? 식을 만들 수 있다? 이거 진짜 많이 쓰니까 이 내용을 너무나도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정리하고 넘어갑시다. 자, 봅시다. 863번이에요. 자, 2차 방정식 3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은 0의 두 근이 x는 a 또는 x는 b일 때 단 a가 b보다 크다라고 돼 있죠? 맞습니까? 자, 그래서 이걸 인수분해해서 문제를 풀어보세요. 요 얘기지. 자, 요거 인수분해 됩니까? 봐요. 자, 3x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은 0이니까 3, 1, 1, 1 쓰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한 거에서 마이너스 2를 만들어야 되니까 누가 마이너스면 될까? 그렇죠. 여기 아래 게 둘 다 1이네. 그렇지? 그래서 잘 봐. 선생님, 요거 두 가지 또 관점이 있어. 자, 그래서 3x 플러스 1, 그지?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1. 요렇게 해서 얘가 0이 되는 x값 얼마? 마이너스 3분의 1. 얘가 0이 되는 x값 얼마? 1. 그래서 x는 마이너스 3분의 1 또는 1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잘 봐. 근데 애초에 여기서 이렇게 보자고. 이거 분의 부호 바꿔서 얼마? 마이너스 3분의 1. 3분의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여기서는 뭐야? 1. 그렇죠. 그러니까 굳이 이걸 쓰지 않고도 만약에 근을 구하는 거라면 3분의 마이너스 1, 1분의 1 이렇게 그냥 바로 읽을 수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뭐 되게 중요합니다 이런 얘기는 아니지만 선생님이 말했죠. 안 쓰는 게 결국엔 시간을 줄이는 방법이라고. 그렇죠? 안 쓸 수 있으면 안 쓰시는 것도 연습해 두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설명은 드려요. 안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죠? 자, 근데 이때 뭐야? 큰 거에서 작은 걸 빼래요. 그러니까 1에서 마이너스 3을 빼라니까 플러스가 되겠지. 답은 3분의 4. 그래서 답 몇 번? 4번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겠다. 됐습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봅시다. 870번. 자, 2차 방정식이에요. x제곱 플러스 2ax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1은 0의 한근이 x 마이너스 2래. 맞습니까? x 마이너스 2랍니다. 이때 다른 한근에 x 마이너스 b라고 할 때 이때 a 플러스 b의 값은 이라고 돼 있죠. 맞습니까? 뭐 방법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것도. 근데 그냥 기본적으로 제일 먼저 근이 나왔으니까 대입하시면 되겠죠. 자, 대입을 해요. 자, 그래서 x에다 뭘 대입한다? 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2의 제곱은 4. 자, 마이너스 4a. 그지? 마이너스 a에 플러스 11은 0. 이렇게 성립을 할 거고. 자, 마이너스 4a에 마이너스 a, 마이너스 5a가 넘어가니까 플러스 5a가 되고 4 더하기 11은 15 맞습니까? 그러니까 a가 3이 나와. 맞아. a가 3이야. 그럼 두 번째. 그렇다면 x제곱 플러스 6x 그 다음에 3이니까 마이너스 플러스 8입니까? 네. 맞아. 그쵸. 그렇게 될 거고. 그럼 는 0이죠? 그럼 얘가 인수분해가 되는데 이걸 또 인수분해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미 근을 하나 줬죠? 얘 100% x 플러스 2가 인수야. 그러면 x에다가 2에다가 플러스 4 하면 0이야. 그쵸? 따라서 x는 얼마야? 마이너스 4 이렇게 풀어주시면 게임이 끝나는 거죠. 얘가 뭐? b. 맞아요? a 플러스 b는 얼마? 마이너스 1 체크해 주시면 되겠죠. 할 수 있겠어? 그쵸? 그러니까 우리는 주어진 조건을 최대한 활용해서 나의 수고를 최대한 줄이는 게 목적이죠. 그죠? 맞습니까? 좋아요. 이렇게 공부하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봅시다. 876번. 자, 2차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4는 0에 두 근 중 큰 근이 2차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a는 0의 근이래. 그러니까 방정식 몇 번 풀란 얘기입니까? 두 번 풀란 얘기죠. 그래서 구해서 대입하란 얘기니까. 자, 첫 번째. 그래, 뭐, 시키면 그대로 해주지, 뭐. 그지? 나를 귀찮게 하겠다는데.
따라서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4는 0에 인수분해를 하시면 됩니까?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4는 0 맞아? 따라서 그는 x는 1 또는 4인데 누가 커? 큰 근 그죠? 맞아? 그래서 요거를 이제 여기 그니까 근을 알려준 거나 마찬가지 대입하면 성립하겠죠. 맞습니까? 그러면 16 빼기 4 빼기 a는 0이니까 a는 16 빼기 12. 자, 요렇게 풀어주면 되는 아주 간단한 문제였어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자, 우리 오늘 배웠던 거를 좀 총 정리를 해보면 그러니까 인수의 관점, 그러니까 근은 대입하라고도 주지만 인수의 관점이 되더라. 그렇죠? 그래서 방정식을 풀 때 인수분해를 통해서 풀 수 있더라. 그렇죠? a 곱하기 b가 0이라는 얘기는 a가 0이거나 그렇죠. b가 0이거나 아니면 둘 다 0이어도 돼요. 그걸 이제 우리는 뒤에서 중근이라는 표현으로 배우긴 할 건데 자, 아무튼 인수분해를 왜 배웠다? 방정식을 풀기 위해서 배웠다. 우리는 문자가 한 개인 1차 방정식밖에 풀 수 없기 때문에 그죠? 인수분해를 꼭 할 수 있어야 되고 문자를 소거해야 됐고 그죠? 자, 그렇게 잘 이해하면서 연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넘어갑시다. 자, 이렇게 얘기합시다. 오늘 배우게 되는 내용이 이제 2차 방정식의 중근이라고 되어 있는데 잘 봐. 우리가 2차 방정식을 푸는 첫 번째 방법으로 뭘 배웠냐면 x-알파, x-베타가 0이다 이렇게 돼 있으면 그쵸? 얘가 0이거나 얘가 0인 걸 따져서 뭐야? x가 알파거나 또는 x가 뭐다? 베타다 라고 얘기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 배우게 될 내용은 뭐냐면 선생님 만약에요 이 알파랑 베타랑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선생님? 알파랑 베타랑 같으면 얘야 x-알파에 x-알파가 될 거고 는 0이죠. 그런데 이때 두 개가 어때요? 같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포기해야 돼 있어? x-알파의 제곱은 0이죠. 맞어? 맞습니까? 그러니까 두 개가 똑같아. 그럼 둘 중에 하나가 0인 게 아니라 둘 다 0일 수밖에 없겠죠. 그럼 그러면 선생님 이때 그는 뭐라고 써요? x는 알파, x는 알파 씁니까? 알파 또는 알파? 야, 종우가 물 떠오거나 종우가 물 떠와. 이상하지 않나, 그지? 그죠? 그래서 요때 요거를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그러니까 뭔가의 제곱은 0 이렇게 나온다 라고 돼 있을 때 이때는 근이 알파 또는 알파라고 말하기 어렵잖아. 그래서 이때 x는 뭐라고 써요? 그냥 알파라고만 써주시면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모두가 알아볼 게 표기는 해주셔야 돼요. 뭐라고 써셔야 돼요? 여기다? 그렇죠. 중근이다, 중복됩니다 라고 써주셔야 돼요. 왜냐면 만약에 근을 하나만 주면 근이 하나다라고 얘기하면 이 방정식은 근이 하나다라고 얘기하면 중3까지 배운 애들은 1차 방정식인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죠. 근이 두 개면 2차 방정식이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근이 하나면 1차 방정식인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기 때문에 이때 뭐라고 쓰셔야 돼요? 중근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선생님 알겠어요. 그러면 중근이라는 것은 결국은 결국은 뭐야? 완전 제곱식이라는 뜻이랑 똑같은 얘기인가요? 그래요. 맞아요. 그러니까 중근을 갖는다는 얘기는 2차 방정식이 인수분해했을 때 어떻게? 완전 제곱식으로 인수분해가 된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참고적으로 다시 하나 확인해야 되는 건 그럼 완전 제곱식으로 인수분해가 언제 되냐 이거지. 맞아요? 완전 제곱식으로 인수분해 되는 거 뭐예요? 첫 번째 뭐죠? 그죠? 앞에 게 1이고 플러스 bx 플러스 c 이렇게 돼 있을 때 얘가 완전 제곱식임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앞에 게 1인 걸 확인한 다음에 이렇게 넘어갈 때 뭐 한다? 그 다음에 제곱한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맞아? 그 다음에 거꾸로 갈 때도 있었죠. 루트하고 이제 이렇게 바라볼 때도 이해하셔야 돼요. 이렇게 한 순서가 바뀌어요. 루트 하는데 대신 플러스 마이너스가 붙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반의 거꾸로니까 2배 한다. 그러니까 뭐 한다고요? 반하고 제곱하던가
루트하고 곱하기 2 하던가, 다시 반에 제곱하던가, 루트하고 2배 하던가, 반하고 제곱하든지, 루트하고 2배 하든지. 이렇게 이해가 되겠죠? 됐어? 네. 중근을 갖는다. 완전 제곱식이다. 이해되시죠? 자, 요걸 가지고 이제 880번을 문제를 보면, 자, 1번 볼게. 3-x제곱은 6의 x 플러스 2라고 돼 있죠. 자, 요걸 1번부터 한번 천천히 볼 건데, 봐봐. 3-x의 제곱은 6x 플러스 12가 되죠. 자, 그럼 이거 넘어가니까 x제곱 플러스 뭐야? 6x 3이 넘어가서 빼지니까 플러스 9는 0이죠. 네. 그러니까 반에 제곱하시면 9 나옵니까? 네. 앞에가 1인 거 맞아요? 네. 아, 그러네. 그럼 인수분해가 어떻게 되지? 앞에 거에 루트 x, 뒤에 거에 루트 3, 그 다음 부호는 여기 중간 걸 가지고 오시면 완전 제곱 이렇게 인수분해 된다. 우리 연습했었죠. 따라서 요때 x는 뭐예요? 마이너스 3 중근을 갖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맞아? 그러니까 1번 중근 같니? 네, 맞아요. 맞아요. 1번 중근 같습니다. 그래서 중근을 갖네. 그러면 2번은요? 2번 중근을 갖습니까? 라고 말하면 3으로 양변을 나눌 거야. 그러니까 x 플러스 4 전체의 제곱은 뭐죠? 4야. 그쵸? 뭐를 제곱하면 4가 될까?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돼요. 사실은. 그죠? 이번은 사실 볼 것도 없는데 한번 인수분해를 한번 해보면 x제곱 플러스 8x 그죠? 플러스 16인데 4가 넘어와서 플러스 12가 됩니다. 그쵸? 그럼 2, 6, 10이니까 그죠? x 플러스 2, x 플러스 6이니까 반의 제곱 성립하지 않죠? 근데 얘는 같지 않네. 답은 2번이에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으로 넘어갑시다. 자, 3번 보니까 여기다 풀게. 자,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는 0이죠? 자, 이거 완전 제곱식 맞니? 네. 맞아요. 그죠? 됐습니까? 그쵸? 우리 살짝 지울게. 4번이죠? 4번. 자, 요거부터 할게요. x제곱에 곱해서 2배. 그죠? 마이너스 6x, 그 다음에 플러스 9는 마이너스 6x 플러스 10이네? 정리해볼까요? 넘어가니까 x제곱, 이거 없어지죠?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1이니까, 야, 이거 뭐야? 합차잖아. 플러스 x 마이너스. 아니, 그러니까 중근을 갖지 않겠죠? 네. 그래서 답은 4번이겠네요. 맞습니까? 네. 오케이. 자, 얘는 이미 뭐야? 완전 제곱식이잖아. 그죠? 네. 그래서 앞에 붙어 있는 숫자는 상관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전혀. 근에 연관을 주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답은 2번, 4번 체크하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자, 볼까요? 자, 883번 봅시다. 자, 2차 방정식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5 마이너스 2k는 0이 중근을 가질 때라고 돼 있네. 그치? 그러니까 얘가 뭐야? 완전 제곱식이란 얘기죠. 네. 그럼 완전 제곱식일 때 어떻게 구한다고요? 그런데 1인 걸 꼭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자, 플러스 2의 반은 얼마죠? 그죠? 플러스 2의 반은 반에 제곱하면 얼마? 1이죠. 맞아? 따라서 5-2k가 얼마다? 1이면 돼요. 그럼 k가 얼마겠죠? 2겠죠. 맞아? 자, 여기서 진짜 중요한 멘트. 반의 제곱. 되게 유명한 멘트입니다.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래요. 됐습니까? 넘어갈게요. 단!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조건이 앞에 1인 거 까먹지 마. 막 쓰시면 안 됩니다. 자, 넘어갑시다. 자, 890번 볼게요. 자, 다음 2차 방정식의 공통인근을 구하세요라고 돼 있어요. 자, x제곱 플러스 7x 플러스 10은 0 이렇게 돼 있고 5x제곱 플러스 7x 마이너스 6은 0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이때 두 방정식이 공통인 근을 갖는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근을 구하고 여기서 근을 구한 다음에 겹치는 걸 찾으시면 되겠죠. 자, 그렇게 푸셔도 되고요. 자, 지금 보자마자 얘가 편해요, 얘가 편해요? 왼쪽. 얘가 편하잖아. 그치? 그러면 얘로 풀 거야, 나. 그래서 잘 봐. 얘 인수분해하면 뭐가 되죠? 그렇죠. x 플러스 2, x 플러스 2는 0 이렇게 되죠. 플러스 2 플러스 5.
그러니까 여기 얘가 근을 갖는 게 마이너스 2 또는 마이너스 5죠. 야, 근데 공통인근이 있대. 근은 관점이 두 가지라 그랬죠. 뭐였어? 대입하거나 인수분해의 관점을 갖거나. 이런 얘기 처음 들어봐요? 대입은 들었어? 그렇지. 아니, 잘 봐. 그래서 오늘 이렇게 얘기할게. 그러니까 실제로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뭐가 돼? 그렇죠. 그래서 근이라는 걸 놓고 봤을 때 얘들아, 첫 번째가 뭐냐면 대입을 하시면요 뭐가 돼요? 성립이 됩니다. 대입하면 뭐가 돼? 성립이 돼버려 그냥. 그쵸? 대입하면 성립하는 거야. 성립하는 x값을 찾는 거잖아. 당연히 대입하면 성립하겠죠. 저게 성립하는 x값을 찾았으니까 그 x값을 대입하면 성립하겠죠. 그게 근이야. 근은 왜 줘요? 대입하라고 주는 거야. 그치? 그런데 그거 말고도 뭐가 있냐라고 얘기하면, 그렇죠. x-알파는 0이 인수라면 무조건 뭐가 근이야? 알파가 근이야. x-베타가 인수라면 베타가 근이라고 이해되니? 맞아? 그럼 마이너스 2가 근이면 얘가 인수인 건 뭐야? x 플러스 2가 인수인 거죠. 아니 당연하지. 여기서 나온 거니까. 이해돼. 그러니까 이때 얘도 또 구하기 귀찮으니까 마이너스 1을 쓱 대입해 보는 거죠. 쓱 대입해 봐. 그러니까 어떻게 돼? 20 성립하죠. 따라서 공통근은 뭐야? 그렇지. 마이너스 2가 여기도 성립하고 여기. 그냥 운이 나쁘면 뭘? 마이너스 5도 한 번 더 대입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물론 또 다른 방법이 있긴 합니다. 또 다른 방법이 있긴 한데 여기 봐. 요거는 그냥 참고만 하십시오. 자, 어떻게 할 거냐면 그냥 이 창을 날릴 겁니다. 그래서 얘 5죠. 여기다 5를 곱할 거야. 어떻게 돼? 5x제곱 35x 플러스 50은 0. 그죠? 그 다음에 5x제곱 플러스 7x 마이너스 6이죠. 그래서 이거 빼버릴 겁니다. 빼면 어떻게 되죠? 5x제곱 날라가죠. 그 다음에 얼마? 28x 플러스 56은 0 나오죠. 그러니까 28x는 마이너스 56 나오고 x는 얼마 나와? 이렇게 찾을 수도 있어요, 사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 방법은 사실은 정확하게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전에 배웠는데 지금 안 배워요. 그래서 뭐를 그냥 소거시켜도 돼요. 중학교 과정에서는 그냥 2차 항을 날려버리면 그냥 공통근이 등장합니다. 그냥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돼요. 어차피 공통근이라는 건 두 x가 동일할 때, x가 동일하다면 이 두 식은 어떻게 되는 거야? 같은 식이겠죠. 그래서 그냥 뺐을 때 0 나오는 x값을 만들어 주시면 그냥 공통근이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귀찮다, 객관식이다. 그럼 그냥 여기다가 5 곱한 다음에 빼면 x값이 그냥 빵 하고 나와요. 자, 그렇게 찾으셔도 돼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참고만 하시길 바라요. 이건 뭐 되게 중요한 방법은 아니지만 오히려 조금 더 편함을 추구한다면 뭐 이런 것도 알아두시면 좀 도움이 될 수도 있겠지. 자, 넘어가도록 합시다.